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경매와 부실채권 투자 실무를 강의하고 있고, 현재는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계시며 지금껏 최소 10만여 건 이상의 경매 상담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100만원짜리부터 1000억대의 경매 낙찰과 컨설팅을 하면서 25년 동안의 경매 강의로 배출한 수강생만 최소 10만 명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의 수천 시간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옆에 두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부자가 저희 같은 쪼렙들을 상대해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책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이런 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주식, 환테크, 어떤 재테크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에서도 임장도 하지 않고 받는 낙찰, 시세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급하게 받는 낙찰,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 정말 겁대가리 상실했죠.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는 손실로 인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절대 부동산 경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넘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듬뿍 불려주는 수단이 될 거예요. 부동산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일반 매매든 경매든 같습니다. 경매로 싸게 샀다고 더 내는 거 아닙니다. 매매가 또는 낙찰가 곱하기 취득세율이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거용은 이거 모르면 진짜 죽어요. 아파트의 취득세는 6억 원까지 1.1%인데 6억 초과 9억까지는 1.1%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감정가 7억인 아파트가 유찰되어서 최저가 5억 6천에 시작하는 물건을 6억에 받으면 취득세는 1.1% 660만 원인데 비싸게 받으면 1000단위로 취득세가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6억 이하로 낙찰을 받으려 합니다. 이럴 때에는 시세를 감안해서 과감하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계약해서 6월 1일 이후 잔금하는 계약은 6월 1일 이후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사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파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5월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재산세를 매도인과 협의를 잘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조율을 해주지만 매도인도 눈치 보면서 쉬쉬하고 부동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별님이 여러분들은 미리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경매로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 기한이 6월 3일이라면 최대한 6월 1일이 지나서 6월 2일에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한다고 급한 마음에 일부러 잔금 납부를 빨리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세를 낸 적도 있어요. 바보였죠.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팔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에 낙찰받아서 3억에 팔았다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청약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함부로 이 무주택 카드를 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청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잘한 짓인 거죠.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장에서는 많이 들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내려가는 장에서는 안 들고 있는 게 잘한 것이니까요.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300만원 버는 채원이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통제해서 만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씁니다. 근데 3천만원 버는 별님이가 있어요. 돈을 펑펑 쓰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위해서 풀빌라 40만원짜리를 예약합니다. 요즘은 60, 70만원짜리 풀빌라를 쉽게들 가셔서 40만원짜리는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무튼 채원이와 별림이의 소득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만 본다면 채원이는 검소하고 별림이는 사치스럽습니다. 근데 둘이 저금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채원이는 200만 원을 저축하고 별림이는 2천만 원을 저축합니다. 10년 뒤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저는 전에는 채원이처럼 살았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절약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틀렸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약만 하면 안 되고 절약하면서 소득도 높이고 거기에 곱하기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떨까요? 떨어지는 부동산을 보면서 투기꾼들 다 죽어라. 역시 안 사길 잘했어. 로또 청약의 꿈을 안고서 무주택 히든카드를 지키면서 위안을 하는 삶을 살겠죠. 저는 고작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전부일 거예요. 100억 건물주, 100만 유튜버, 100명 사업체,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꿈조차 없을 거예요. 왜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큰 상승으로 자신감도 뿜뿜이었지만 큰 하락으로 현재는 역전세로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를 알몸으로 지나가면서 생긴 상처들이 아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상처는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작은 불은 가볍게 뛰어넘어가겠죠. 다음번을 위한 준비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음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미련 없이 나올 겁니다. 이미 그걸 한 사람들을 볼 때면 저보다 한 스텝 먼저 가는 사람들이 대단하기만 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돈까지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한 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조차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수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실거주인가? 투자인가? 임대 수익을 노릴 것인가? 매매 차익을 노릴 것인가? 그리고 단기 투자인가? 장기 투자인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본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힘들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의 학교와 교육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로 아파트를 본다면 전국 어디나 미래 가치만 있다면 매수하거나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장을 가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임장 노하우와 꿀팁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0세인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의 한마디에 전의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셨기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만 먹고 사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용감한 남편이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9번이나 폐차를 했어요. 아쉽게도 9등, 3등, 4등, 6등, 2등, 3등, 7등, 2등, 특히 마지막 9번째 폐차는 1등과 가격 차이가 7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폐차로 9번째 폐차로 이 아주머니는 경매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고와 공부한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입찰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강서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감정가 5억짜리를 4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후 마포의 감정가 5억 원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를 4억 8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창동의 감정가 3억의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현재 시세차익만 7억입니다. 60대 전업주부가 3년 6개월 동안 7억을 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대부분 경매로 돈을 번 이야기는 이런 스토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 시대보다 조금 싸게 낙찰을 받고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매매 차익을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단타로 1억을 벌었다고 하는 것들은 들고 있었으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인 중에 7년 전에 대치동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와이프 명의로 매입을 하고 본인 명의로 잠실 5단지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낙찰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시세 차익만 무려 15억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차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경매는 낙찰을 위한 낙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익을 위한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성공한 사례만 보면 안 되죠. 이번에는 망한 사례입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선순위 임차인을 체크하지 못해서 추가로 2억 원이 들어간 사례입니다. 완전 망한 거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경매를 배우고 있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이분은 경매에 관심을 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소개하는 경매책 두세 권을 읽고서 오프라인 경매 강의 몇 번 듣고 입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폐차를 2번 하고
은평구의 한 아파트를 입찰하기 위해 권리 분석, 현장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거주로 들어가도 되고 전세 주고 가격이 오르면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등기부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점유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배를 누르면서 나오지 마라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대차 관계란에 점유자 이름과 전입신고 날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2016년 3월 2일 가압류가 있었고 그 점유자의 전입신고는 2015년 2월 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네, 물건지에 찾아가도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감정가 5억에서 한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 4억 원이었고 4억 3천만 원으로 단독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 불안했습니다. 시세는 5억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분은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등기부상에 있던 기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 처리했어요. 스스로 경매 한 사이클을 완료하고 등기 권리증을 받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3천에 낙찰을 받았으니 벌써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후 명도를 위해 점유자를 만났는데 점유자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6개월이 더 남아있고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줘야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현재 점유자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이런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만약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이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를 떠안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도 꼭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3천에 7천만 원 싸게 낙찰받은 게 아니라 추가로 2억 원을 인수해서 6억 3천, 시세 5억보다 1억 3천을 더 주고 산 겁니다. 완전 망한 거죠. 몇 년 전 투자클럽반 수강생 20명과 함께 인천의 오피스텔 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의 경매 사건에 약 30여 건의 오피스텔 경매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하나지만 물건 번호는 30건이에요. 각 층당 3개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1호 라인은 북향, 2호 라인은 동향, 3호 라인은 동향인데 주차타워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에 갔는데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주변 다른 부동산에서 대략적인 임대 수요와 임대료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수강생 중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부동산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점심 도시락을 싸가서 부동산 사장님께 갖다 주었다고 해요. 네 번째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몇 층이 좋은 층인가요? 6층 이상이면 옆에 건물에 가리지도 않기 때문에 좋아요. 사람들은 10층 이상을 더 선호합니다. 몇 호 라인이 좋은가요? 무조건 2호 라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3호 라인은 주차타워가 붙어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요. 임차인들이 계약한 후 이사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다른 호수랑 바꾸면 안 되는지였어요. 1호 라인은 북향이라 춥고 관리비도 많이 나옵니다. 공실률은요? 경매만 나오지 않았다면 공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감정가 9,500이지만 한번 유찰돼서 6,6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이후 그 수강생은 6개의 입찰에서 3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에 40만원인데 8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으니 수익률은 7%였어요. 4번의 점심 도시락을 통해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양현석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현석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첫 번째, 나는 부동산 사장님과 4,500원짜리 김치찌개를 7년간 먹었다. 대단하죠. 두 번째, 나는 부동산을 사기는 했지만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8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부동산을 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도 결국 사람 마음을 얻어야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좋고 사람과의 대화가 부동산 투자에도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작은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큰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 주식, 환테크, 어떤 재테크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사람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잘하는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도 임장도 하지 않고 받는 낙찰, 시세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급하게 받는 낙찰,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는 손실로 인해 부동산 경매를 지속할 수 없어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넘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듬뿍 불려주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럼 아파트 임장을 가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임장 노하우와 꿀팁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 중층 이상을 낙찰받는 것이 좋다. 일조가 좋으면 집안이 밝아서 특별한 조명이 필요 없고 난방비도 절감됩니다. 일조권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가 있는 날 임장을 가야 일조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역자 모양의 아파트 꺾임이 있는 라인은 피하자. 오히려 1층이 해가 잘 들어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을 가까이 두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자. 집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무조건 들죠. 작은 개천과 조깅,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주거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구옥 아파트들이 주차난이 심각하죠.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해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난이 없는 곳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차장을 위해서 봤을 때 이중주차가 되어 있거나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가도로, 송전탑, 비행기 라인 아파트. 고가도로가 옆에 있으면 소음과 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조망 때문에 답답하죠. 송전탑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말도 있죠. 가급적이면 송전탑에서 멀리, 송전탑이 보이지 않는 곳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행기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음이 엄청납니다. 비행기의 큰 엔진 소리에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행기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임장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하면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샤시를 교체한 아파트. 경매 나온 물건은 내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게 바로 샤시입니다. 샤시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부도 수리가 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샤시가 교체된 경매 물건은 샤시 비용을 입찰가에 넣어서 입찰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고층보다 좋은 1층. 아파트에서 가격이 가장 싼 층이 바로 1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 내부가 밖에서 다 보이고 도둑이 쉽게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벌레, 냄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1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는 대략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1층이라도 다 같은 1층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입구를 가지고 있는 1층도 있고 전원주택 같은 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가 밖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 1층도 있어요. 초품화라면 1층의 수요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1층을 찾는 손님이 많은 아파트라면 1층도 괜찮습니다. 여덟 번째, 6층짜리 아파트. 엘베 없는 5층, 6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거죠. 6층짜리 아파트의 로얄층은 몇 층입니까? 일반적으로 2층, 3층입니다. 엘베가 없기 때문에 4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가격은 낮아집니다. 4층 이상보다는 1층이 더 비싸죠. 이런 엘베 없는 아파트나 빌라를 임장 갈 때는 반드시 꼭대기 탑층까지 두세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셔야 해요. 그래야 엘베 없는 6층이 왜 안 빠지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화장실 상태. 상가를 임장을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하다면 살아있는 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청소 상태도 미흡하고 악취가 난다면 영업장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직원에게 맡겨두고 사장이 없는 가게일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매출은 빠지고 곧 폐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열 번째, 상권. 상가를 임장하다 보면 상권을 보게 됩니다. 상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홍대, 건대, 강남을 나가서 간판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그럼 현재 뭐가 핫한가,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좋은 것은 스타벅스가 다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상권이 좋은 것은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있어요. 메가커피나 프랜차이즈들의 간판을 보면서 상권을 조사하면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임장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부동산 사장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부동산을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투자는 고독과 악수를 해야 합니다. 외로운 투자 시장이죠. 함께 임장을 다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할 동료가 없다면 에이프릴 부동산 연구소에서 동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 성향과 목적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갭 1000만원짜리를 보고 있는 분이 서울 아파트를 타겟으로 움직이는 분들과 다니면 어떨까요? 물론 끼워주면 배울 게 많으니까 무조건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모임에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죠. 내가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이 책은 이론부터 성공 실패 사례까지 모든 것을 담은 부동산 경매 필수 도서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어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모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책입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에 입문해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 영상은 이데미디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에서는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이벤트도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